오늘 오전에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건지,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건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방금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이 사고 영상, 그러니까 CCTV를 봤는데 손쓸 틈도 없이 굉장히 허망했거든요. 이게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참 오늘 제가 2번 정도 이런 말을 시청자 여러분과 유가족분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는 게 가장 안전한 장소인 놀이터 근처에 있는 주민체육시설에서 네. 아이들은 그게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3명의 어린아이와 2명의 어린이가 이렇게 같이 밀면서 하는 그런 어떤 헌들 거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절대로 아이들이 노는 장소가 안전한 장소여야지 아이들이 노는 장소가 위험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힘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게 방금 보셨다시피 네. 경산에 있는 아파트 안에 있는 거고 이게 우리 아파트 새로 지으면 왼쪽에는 이렇게 어린이 놀이시설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막 올라타고 미끄럼틀 타고 하는 시설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보면 주민들께서 이렇게 건강 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 운동 시설이 있는데 네. 이게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정기 이제 점검이 됐는데 이런 주민 시설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었다라는 거고 혹시 나중에 PD님께서 그거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넘어졌을 때 이렇게 틈이 나와 있습니다. 예. 박혀 있는 틈이 보통 어린이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40cm 이상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와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 시청 초기부터 나오는 조 네네. 부분인데 아마 저희 뭐 사진에도 나와 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아이들이 저렇게 유명을 달리하지 않았다면 저기서 체육시설에 같이 있는 주변의 어르신들도 똑같은 일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봐야지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뉘어졌다고 책임 없다. 이런 말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아이들 놀 때 앵커 미끄럼틀을 놀다가 재미없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걸로. 옆에 있는 그네로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아이들의 인지상정인데 우리가 나누어 놨으니 둘 중에 하나는 책임 있고 하나는 책임 없다. 이건 정말 어른들의 무책임한 말의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많은 시설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이 놀이터에서 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건지 원인이 밝혀져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조사했을 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나왔으면 나오는 부분을 앵커와 시청자 여러분께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로서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제가 여기 나와서 원인은 이거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마 경북청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저도 경북청에 있는 그 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을 반드시 밝혀야 차후에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지금 아마 감식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눈으로 감식해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서 국가수에 기본적인 어떤 조사까지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 원인이 어디서 밝혀졌는지 반드시 따져야 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아마 부검 소견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쳤다는 소견도 오늘 오전에는 나왔고 지금 임시 소견에서는 가슴에 손상이 있었다 이런 예비 소견이 나왔는데요. 네. 어디서 어떻게 밝혀졌는지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 나가고 있는 장면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 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정확히 밝혀져야지 알겠지만 우선은 시설이 노후화된 거는 아니거든요. 이 아파트가 입주한 지 2020년 네? 10월이니까. 3년밖에 되지 않았죠. 네,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좀 보십니까?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세 가지를 반드시 지적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삼풍백화점도 무너졌고 네. 성수대교도 무너졌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부실공사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대로 지었어야 한다. 그게 네. 제대로 지어졌으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으면 감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사람의 그 책임이 다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
감리도 안 되었다면 짓고 난 다음에 눈으로 딱 보고 아니면 검사해가지고 문제 있으면 이 시설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정기 점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을 할 수 있고 관리 주체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국민들이 이용하는 저 시설은 어린이 시설과 달리 그런 규정이 없었다라고 하니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드는 제도는 더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국민체육시설, 국민시설에 대해서는 저런 게 없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저부터도 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기 점검을 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당위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끊어진 그네 기둥의 모습을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볼 텐데요. 이게 앞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기둥이 들어가는 깊이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은 철제 톱으로 자른 것 같이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눈으로 봐도 굉장히 좀 허술하죠. 저는 감히 제가 이렇게 감식 기록을 못 본 저희같이 법만 전공하는 사람들은 기록 보지 않고 말하는 게 제일 두려워서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100% 저거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인재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아까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잘못 지었고 제대로 감리하지 않았고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서 저는 인재가 발생했으니까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큰 사건 냈던 상품백화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고민했잖아요. 제대로 지어야 되고 제대로 감리해야 되고 제대로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걸 이미 우리는 목도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될 장소인 놀이터 근처에서 저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히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더더욱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장소도 분명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나 여기 와서 한 2번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뽀로지가 나오는 게 이게 오늘 얼굴을 긁어서 내일 뽀로지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게 일주일, 2주일 나의 생활 습관과 나의 어떤 손 모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뽀로지가 나오듯이 저런 사건 하나 발생이 저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충분히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경산시에서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의 유명은 반드시 우리 국가가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도해야 되는 거지만 앞으로 지켜주어야 될 삶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같이 놀이시설을 아니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고 당시의 영상을 보더라도 어린이 여러 명이 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입주민들도 아무래도 이 놀이시설 자체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안전대상 점검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처음에 딱 인트로 잡을 때 왼쪽은 어린이 시설이에요. 그러면 저 앞에 리포트에 나왔지만 어린이 시설에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표가 있어요. 그리고 안전 기준에 달성되었다. 그게 나와 있는데 그게 어린이 놀이 시설이 아닌 주민 시설로 가면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사각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왜 확인하지 않도록 만드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부족해서 혹시 못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이 부족해서 제도가 안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발견했다면 이거는 지금 당장 바꿔야 될 부분이고 지금 당장 다른 시설도 함께 지자체가 점검해야 될 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일하게 그냥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겠지. 우리 지자체에 있는 체육시설은 그런 게 없을 거야. 라는 생각 속에 안일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제가 인수위에 있을 때 제가 언제나 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다른 분들에게 말씀했을 때 답은 현장에 있는 거예요. 책상 위에서 아무리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현장 가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 높이가 정말 제가 봤을 때 20cm, 20cm도 안 되는 정도의 깊이에 저게 박혀 있었다면 다른 시설도 전 똑같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꿔야죠. 돈이 아무리 들어도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러면 시설 좀 더 깊이 박으시고 그다음 철제가 약하면 철제를 강한 걸로 바꾸시고 3명이 타서 아무리 뒤에서 밀더라도 그 그네가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 감식이 진행 중이고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지만 알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누가 책임지게 되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과실이에요. 이거 고의로 뭐 정말 그네를 타는 사람을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네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의 과실이 다 개입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관련자들을 과실의 공동정보로 묶어서 처벌하듯이 이것도 그것을 만든 사람도 과실이 있을 것이고 중간에 관리 대상이 지금 포함되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 법령을 꼼꼼하게 시행 규칙까지 살펴봐서 거기에 대한 관리 주체가 있었으면 관리 주체의 과실도 존재를 했을 거예요. 그 과실들이 존재한다면 그 과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과실의 공동정보로 묶어서 처벌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오로지 그 건축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건축하지 않았다면 저 시설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과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네. 결과 예견 의무가 있고 결과 방지 의무가 있으면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약하게 만들었으면 넘어질 수 있다. 예견할 수 있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결과 방지해야죠. 방지 안 했잖아요. 그러면 과실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사상 처벌받을 수 있고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요. 국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 있는지 저희 같은 패널은 기록을 안 받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국가가 이 사람의 책임이라고 꼭 집어서 국민에게 말해줘야 되고 저 유가족들에게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이들과 연관된 시설이기 때문에 처벌뿐만 아니라 철저한 조사가 좀 네. 필요해 보이고요. 이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한 영국인 남성이 롯데월드 타워에 오르다가 경찰에 붙잡혔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렇게 약간 실소를 했는데 네. 도대체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익스트림 스포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국인이 왔는데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 네. 진짜 이게 거의 스파이더맨 모습이죠. 안정장치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맨몸으로 올라가서 저게 2층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네. 거예요. 이게 한 303m 정도 올라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올라가는데 기진맥진했겠습니까? 근데 저 사람의 꿈은 그 롯데월드 타워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점핑 슈트라 그러죠. 그거 타고 낙산 타고 내려가는 게 저 사람의 꿈이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저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사시는 분이지만 하지만 저런 꿈을 꾸고 저렇게 올라가면 자기는 익스트림이 될 수 있죠. 네. 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민폐입니까? 저걸 위해서 소방청 나왔죠. 저걸 위해서 롯데월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안 요원들이 나와서 저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뭐 빌딩 매니지먼트 유틸리티라고 해서 중간에 바깥에 이렇게 유리창 같은 거 청소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시설을 데리고 와서 저 사람을 잡았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 1층으로 다시 내려고 왔다는데 모르겠습니다. 롯데월드 타워가 가지는 숙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과 다른 국가기관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동은 국가적인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런 일이 있을 때 옛날에는 뭐 제가 언뜻 기사에 읽어보니까 뭐 롯데월드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네. 풀어줬다는 것도 제가 언뜻 들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풀어줄 수도 있고 뭐 벌금 매길 수도 있는데 좀 따끔하게 외국 사람에게 경고 저는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 빌딩이 롯데월드 타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좀 이렇게 팬시한 빌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올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저렇게 올라가면 강력하게 처벌받는다. 아마 영국에서는 3개월 받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강력한 처벌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적어도 다른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의 경고적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